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피팅 생활의 피터 이성훈입니다. 전편에서 제가 매뉴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윙 웨이트, 강도, 또 샤프트 구별, 로프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초적으로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제가 더 이제 상세하게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스윙 스피드가 얼만데 또 뭐 변환을 했을 때 어떻게, 피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작업장 안에서 장비를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스윙 웨이트, 로프트각 하나만 가지고도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측정하는지 일일이 다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후편에서 제가 섹터를 나눠서 단계적으로 정확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보편적인 부분을 제가 드라이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실 건데요. 제가 그 전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클럽은 드라이버 헤드와 샤프트와 그립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없어요. 헤드의 무게도 중요하고 헤드의 뭐 반발력도 중요하고 도수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헤드들은요 투피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보면은 몸체도 하나로 몰딩이 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이걸 티탄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게 얇으면은 굉장히 거리가 많이 나는데, 고반발은 보통 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용접을 하게 돼서 헤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요, 이 헤드 무게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클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엉뚱한 클럽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안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스펙이고,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윙 스피드라든지 이것들을 상세하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작업을 하는, 어셈하는 작업 공간이고요. 매뉴얼에서 내가 어떤 채가 실제로 S고 어떤 채가 실제로 R인지 그 구별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좋은 클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부분이 상세하게 꼭 들어가야지 나쁜 클럽이 안 되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윙 스펙을 측정하는 거는 후편에서 제가 실제로 모델을 가지고 장비를 이용해서 스윙 스피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마일이 뭔지, 미터 퍼 세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찍으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치시니까 스크린 골프 기준으로 내가 몇 마일이 나오는지, 어떤 강도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여기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복합기라고 하는 건데요, 샤프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길이가 얼마냐, 이 CPM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S인지 SR인지 R인지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제가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게 길이 측정자고요. 헤드 끝부터 그립 끝까지 재보면 정확히는 44.5인데 보통 45인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클럽은 45인치입니다. 드라이버고. 자, 이렇게 물려놨는데, 이게 CPM 강도예요. 우리가 S가 나오는 건지 SR이 나오는지 피팅샵에 가면은 이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돼요. 자, 물려놓고 제로 값을 만들고 튕겨줍니다. 자, 앞에 있는 센서가 이제 이 수치를 잡아내는 건데요. 초당 몇 번을 튀기느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강한 샤프트들은 빠르게 튀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수치에 따라서 S가 될 수도 있고, 약한 채는 천천히 튕기기 때문에 약한 채가 되겠죠. 이 드라이버의 길이는 44.75, 약 45인치가 나왔고요. 복합기 CPM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239 CP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길이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S인지 SR인지 저희 이제 피팅하는 그 스탠다드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요, 45인치, 44인치 이렇게 클럽별로 길이가 쫙 나와 있고요. 보통 기준을 45인치는 드라이버, 44인치는 오버노드, 40인치는 하이브리드 아이언 순으로 쭉 나와 있고요. 세로로 보시면 이거는 아까 측정한 CPM 값입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측정한 45인치 드라이버에서 CPM 값이 239라고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레귤러라고, 또 사선으로 그어보면 레귤러 선상에 있죠. 만약에 수치가 높아서 250이 넘는다 그러면 실제로 S 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전편에도 소개해드렸지만 S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도 클럽별로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헤드 스피드가 나오고 스윙 스피드가 나오고 강도가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몇 마일인지 혹은 계산을 어떻게 스윙 스피드가 빠른지 느린지를 모르실 때는 요새 스크린 골프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내가 뭐 볼 스피드가 60이다, 헤드 스피드가 40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변환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피팅샵이나 샵에 가면은 마일 측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드라이버를 제 친구나 내가 250m를 친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치고 스피드가 빠르겠죠.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는 마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00마일 기준으로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 S를 써야 된다, 90마일은 평균이다, 80마일 때는 평균보다 조금 느리다,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일반인들은 이 마일로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대신에 스크린 골프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볼 스피드가 58, 헤드 스피드가 38, 헤드 스피드가 빠른 분들은 한 44 정도 나오시는데 마일은 거기 한 2.237 정도로 곱하게 되면은 마일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죠. 100마일이다 그러면은 보통 볼 스피드 기준으로 64 이상은 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마일로 쳤을 때 64 정도 쳤을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CPM 값이 나오거든요. 250. 저희는 이 값을 위해서 클럽을 제작하고 샤프트를 주문해서 만들거든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강도는 이겁니다. 요게 S고, 나한테 내 스피드에 비교했을 때 맞는 게 요 값이고요. 레귤러라고 그러면 50, 볼 스피드가 52, 55, 요 정도 나온다. 200m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한 230 정도의 CPM 레귤러를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에 대해서 크게 어려우실 건 없으실 거예요. 클럽마다 제가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측정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가까운 샵이나 피팅샵 같은 데 가시면은 실제 강도를 측정하실 수 있고, 의심쩍다, 내가 치는데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앞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보는데 누가 뭐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히 내 클럽이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 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적어도 드라이버를 구매하시거나 드라이버에 대한 궁금증은 거의 90% 이상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비를 이용해서 내 클럽이 어떤 강도인지 정확한 내 헤드 스피드에 의해서 S를 쓸지 레귤러를 쓸지 측정하는 법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것만 아셔도 클럽을 다시 사신다든지 내 클럽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골퍼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스파인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파인이라는 게 뭐냐면, 드라이버 클럽은 강도도 있고 무게도 있고 킥포인트도 있지만 결국에는 골퍼는 공을 얼마나 정확히 치는지,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지, 똑같은 힘이라도 스위스팟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보다 더 멀리 힘있게 쳐줘야 되거든요.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샤프트의 힘에서 공의 임팩트에서 정확한 일직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면 자, 스파인을 한번 제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클럽은 약간
스파인이 좀 벗어난 클럽이에요. 자,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클럽은 강도는 약하지만 스파인이 잘 잡힌 클럽입니다. 한번 보세요. 비교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클럽은 직선 운동을 하질 않고 끝에서 이렇게 약간 벗어나서 원 운동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이해를 금방 하셨을 것 같은데, 돈다? 그럼 당연히 정타에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탄착 지점도 그렇고 에너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좌우로 흐르는 스핀량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스파인이 잘 잡힌 거는 클럽은 약하더라도 정확한 일직선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사이드 스핀의 영향도 덜 받게 되고, 같은 스윙 스피드라고 해도 볼 스피드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로프트 테스트기 정확한 클럽으로 장비를 이용해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 때 나는 100마일인데 볼 스피드가 적게 나왔다가 많게 나왔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 스파인하고도 역할이 있고, 얼마나 내가 일관적으로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거리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방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파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근처 샵이라든지 피팅샵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까 그것만 측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또 드라이버를 다시 구매하신다든지 내 클럽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부분은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곳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 드렸고요. 다음 편부터는 클럽별로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웨지, 퍼터까지요, 클럽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태까지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뒤에 나올 내용도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자기 클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